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연좌제 문제에 관해 VOA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북한 전직 외교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연좌제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며 북한 정권의 연좌제 보복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는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연좌제로 피해를 볼까 항상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가자 하고 말하니 멍멍하게 하더니 저희 때문에 저희 가족이 연좌제로 피해를 당할까 봐 부모들이 오래 앉아 계시고 부모 형제들이 다 피해를 합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평양에 있는 노모와 형제자매, 장인과 장모 등이 자신의 망명으로 처벌받는 걸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면서 21세기에 봉건적인 연좌제 처벌을 행한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마타 후르타도 대변인은 11일 이 같은 북한 연좌제와 관련한 VOA 질문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연좌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좌제는 북한 정치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효과적인 압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집단 처벌은 주로 대중과 사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고위층을 겨냥해 이뤄진다며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퇴출당하는 등 가혹한 보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르타도 대변인은 토마스 호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당국에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사면을 촉구했다며 연좌제 보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를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 엠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도 11일 VOA에 북한 내 많은 사람이 형사 범죄가 아닌 연좌제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감금된다면서 가족의 상황을 우려하는 류 씨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절차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류 전 대사 대리의 가족 등 누구도 임의로 구금해선 안 된다며 북한 당국의 연좌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한국에 망명한 전직 북한 관리들은 과거 북한 정권의 연좌제는 야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im regime is a firm believer in guilt by association. In North Korea, if anyone steps out of the line, then his or her relatives, friends, and colleagues can be punished.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북한 고위 간부는 11일 VOA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가족과 친척은 모든 직책과 지역에서 쫓겨나 북한 사회에 제대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게 연좌제의 잔혹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간부와 주민들은 모두 김씨 정권의 연좌제 사실에 묶인 노예라며 이런 노예 해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외부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당수의 웹사이트에 내용이 추가되지 않고 일부는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보건정책과 의료 환경 등을 홍보하는 인민보건 웹사이트입니다. 매월 다양한 소식이 올라오던 것과 달리 지난해 7, 8월 이후 사실상 게시물이 끊긴 상태입니다. 북한의 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북극성 보험회사 등은 웹사이트를 통해 매년 납입된 보험료와 투자 수입, 그리고 지출액 등을 상세히 게시했지만 2019년을 끝으로 추가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는 외부에서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약 50개입니다. 이 웹사이트들은 북한 정권의 소식을 전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비롯해 관광과 교육, 투자 등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들로 대부분 2018년을 전후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VOA가 이들 웹사이트들을 확인한 결과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를 제외한 상당수 웹사이트들은 업데이트 없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웹사이트들의 경우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된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됐거나 업데이트 빈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사실상 중단된 북한의 관광 관련 웹사이트들도 추가 내용이 게시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길이나 통일의 메아리 등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와 영상이 올라오는 등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평해트나이트를 운영 중인 탈북민 이현승 씨는 이들 웹사이트들은 대남 정보기관인 통일전선부 소속이라며 통전부 소속이 아닌 회사와 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정부에서는 이제 예산도 있고 또 활발하게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서 또 그런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웹사이트들은 아마 각 성에서 또는 각 회사나 기업 그리고 각 부서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웹사이트들은 아무래도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이 부족하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도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의 웹사이트 운영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And then they try to show that they're modern, but then what they lack is sort of the exuberance of the private sector that sort of keeps things going. 브라운 교수는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은 일반인 등 민간이 채우고 운영된다면서 이런 열정과 동기가 없는 북한의 웹사이트들은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말 석 달 동안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11일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보고된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0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1일 현재까지 안보리에 보고된 2020년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정제유 양은 총 17,871톤이며 배럴로 환산하면 약 14만 1,180배럴에 해당하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대북 결의안으로 정한 연간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약 28%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한 정제유의 양은 수입 한도 50만 배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양이며 이는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 한미 연합사령관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한국 국방당국의 지침에 거듭 우려를 표하고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전시 미군 파병과 핵 타격 능력을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웰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이 한국의 지휘 체계로의 전작권 전환 결정을 검토한 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 파병에 상당한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도 커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적인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은 적의 위협과 아군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조건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훈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미국이 이런 조건에 서로 합의한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점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조정관을 임명해 줄 것을 미국 국무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한인 2세들이 주축을 이룬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10일 VOA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현재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 관련 조정관을 따로 임명해 관련 사안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리 대표는 과거 국무부가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하원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다시 발의된 사실을 언급하고 법안 발의 의원들 가운데 한인 2세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많은 한인 이산가족들이 상봉 성사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